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은 실용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실용 크레딧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민 초기에 오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신용카드 한도 중 반드시 30% 이하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지금 제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한도가 약 22%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만약에 30% 사용한다고 가정한 경우에 약 5% 정도 시원급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90% 이상을 사용해서 1200불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104점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이 Fair에서 Very Poor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반대 상황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22%보다 적은 100불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시험 점수가 10포인트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거의 0에 가까운 10만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시험 등급은 더 올라가서 15점이 올라간 697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카드 사용을 적게 하면 할수록 시험 등급이 조금씩은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요. 신용카드 사용 시 혜택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캐시백을 주긴 하는데 대금 납부 시에 이자율을 막 20%, 25% 내야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혜택이 별로 없더라도 체크나 지불카드를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카드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카드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돈을 법니다.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그리고 저희와 같은 카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이자 수익, 이 그 두 개의 구조로 돈을 벌게 되는데 문제는 이 카드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리볼빙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미니멈 페이먼트 듀를 만들어 놓고 해당 결제일에 이 미니멈 페이먼트 듀에 설정된 만큼만 결제가 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금액은 자동으로 이월을 시키면서 그 이월될 만큼 이자를 받는 구조로 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보시는 화면처럼 Automatic Payments를 반드시 클릭하셔서 여기를 설정을 Full Payment로 바꾸는 겁니다. 그 결과 보시는 화면처럼 페이먼트 옵션에 제가 Full Statement Balance라고 이미 설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낸 돈을 100% 갚겠다라는 뜻으로 이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따라서 그 금액만큼이 매월 7일 날에 저는 정확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정해 놓아서 그렇게 된 것이었지 이게 자동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체크나 지불카드는 여러분의 신용 점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용카드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용카드는 여러분의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로 이민 초기 정착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카드 한도가 적은데 예를 들어서 1000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매월 정해진 시기에만, 즉 스테이트먼트 피리어드가 도달하는 그 시간에만 반드시 30% 이하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매월 명세서가 발행되기 전에 약 3, 4일 전이 좋겠죠. 3, 4일 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30%의 금액만 남을 수 있도록 나머지 금액들을 make payment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미국 초기 정착자는 어떤 카드를 만들어야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리퍼럴을 받는 것입니다. 친구가 날 추천해 준 덕분에 그 친구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고 저한테도 그만큼의 혜택이 간다는 뜻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민 초기 정착자가 만들 수 있는 카드는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신용 등급이 아예 없기 때문에 신용 기록이 아예 없어서 해당되는 카드를 만들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줄 방법 중에 하나는 bankrate.com처럼 카드를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시는 사이트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보시는 바처럼 신용 등급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신용 기록이 전혀 없는 이미 초기 정착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만들 수 있는 카드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시큐어드 카드라 해서 여러분이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 넣게 되는 돈을 가지고 담보를 가지고 그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각각의 카드 회사가 어떠한 종류의 시큐어드 카드를 갖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인트로 오퍼입니다. 이 카드를 만들면 그 카드 회사에서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봐서 이 인트로 오퍼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 회사가 얼마만큼 이 카드를 만들면 나에게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최대한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 카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카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이 리워즈가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카드 회사에 비해서 더 좋은 조건에 제공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영역에서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별로 나한테 좋지 않은 카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카드를 계속 비교해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여러 카드를 비교해봐도 그렇게 혜택이 많은 카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카드는 단지 몇 개월만 사용하고 이제 다른 카드로 옮겨갈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 카드를 동시에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그 카드가 갖고 있는 인트로 오퍼, 그 다음에 리워드, 그 다음에 연회비, annual fee 이런 것들을 다 세 개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최적의 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regular APR 이게 다 이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자율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0%이든 29%이든 큰 신경 쓰지 마시고 미리 선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주기에 100% 완납이 되도록 설정하시면 큰 무리 없이 이자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신용카드 말고 신용을 쌓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크레딧 빌더 론이라고 해서 신용을 쌓기 위한 전용 대출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5불을 24개월 동안 내게 되면 원금이 520불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2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원금은 520불이 아닌 600불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 600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대출을 이용해서 연 14%의 이자를 납부하겠다는 얘기죠. 이 원금을 쌓아놓고 거기다 이자를 내가 추가로 납부해서 남은 600불을 받겠다는 것이 이 대출가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마치 대출 원금을 24개월 할부로 납부한 것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쌓여서 밑에 보시면 33점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신용등급이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적지 않은 비용을 납부하면서 신용등급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매우 급하거나 아니면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빨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지만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닥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